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은 일단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한일 정상회담에 좀 집중하기 위한. 어, 네, 지금 잠시 우리 국내 정세 얘기 잠깐 요거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네, 이제 이곳에 어제 이제 검찰 개혁 그 관련 정부안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지금 그야말로 실망, 분노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본에 네. 도착하자마자 그 긴급 지시를 내리면서 그래도 조금은 좀 수그러드는 양상이거든요. 어떤가요? 네네. 그 부분이? 저는 대통령의 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네네. 보여주는데, 이곳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딱 트랩에 대통령이 발을 딱 올린 게 11시 3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실 발로 보도 자료가 나간 게 32분입니다. 그러니까 간사이 떨어지자마자. 이 오사카에 딱 내려서 30분도 안 돼가지고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이미 속보로 접하셨겠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당에서 민주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어제 정부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라든가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시민의 편익과 피해를 막는 시스템 뭐 이런 것을 정부의 관점에서 사실은 디자인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죠. 더구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라면 8,500명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이 처리 문제도 또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사이드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 눈높이랑은 확실히 달라져 버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부와는 이런데 당에서 수렴해라 라면서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와 이제 맞춰라 라고 한 것이죠. 두 개가 이제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일단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한일 정상회담에 좀 집중하기 위한 노련한 원포인트 그 어떤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의 그 지시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고 또는 네. 뒤집어 보면 이제 국회 고유 권한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매불쇼에 나가셔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걱정 우려 사항들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래도 이제 네네. 네. 대통령과 민정수석 우리가 진짜 얘기를 많이 했고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도 저희가 지금 민의를 그대로 대변해 드렸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는 선수들이 다 검찰이나 법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았어. 법조인들이 니네가 만들어낸 건 아이디어는 이거라는 거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탁 넘겨서 이거를 이제 문민화 세탁을 하는 그런 순서에 입각한 절차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어제 저희가 청와대를 취재했을 때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한 다음 주중에 입장을 낼 거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그냥 하루 만에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해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되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 민주당 네네. 당원 내에서도 이제 우려를 하면서 네. 이게 그 봉욱 수석 그 또 정성호 장관 이 부분이 다 대통령께서 동의를 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내부 분열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정리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그 TF가 약 50여 명 중에 22명이 이제 검찰들이란 말이죠. 당신들이 만든 건 당신들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 입법권은 민주당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 그렇죠. 당의 의견도 듣고 국회 의견을 담아서 즉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다시 수정안이 오면 그때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표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불필요하게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많이 우리 내부에서
진영 간 내부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취재는 저 실제로 기자님의 대통령이- 영역이지만 저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여쭤봤거든요. 네네. 절대 그게 대통령께서 다 동의해서 대통령의 뜻이 실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오케이,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서 우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쪽에 줄 서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공자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 뭡니까? 다 무조건 다 얘기하게 해요. 다 소진될 때까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놓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법률가라고 하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돼? 자, 경찰 어떻게 견제해야 돼? 자, 불필요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또는 미비한 수사로 인해서 피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고 맥시멈으로 뽑게 해가지고 던진 겁니다. 이제는 수기 과정을 통해서 모범 답안이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부분을 좀 잠재워 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 그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좀 지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이제 극우 행보를 통해서 70% 전후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또 조기 총선을 통해서 집권의 안정화를 기할 거다. 다카이치에게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이 늘 하는 말씀이 네. 서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다만 취할 건 취하고 하는 그런 경쟁의 장이 국제 외교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해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최대한 우리는 우리 이익을 실용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를테면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같은 경우는 회담 장소도 마음에 안 든다. 나라가 뭐냐? 이를테면 여기에 지금 신궁이 나라형 건국 시초로 신격화된 진무천왕이라고 여기 신궁이 크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극우들의 본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피격된 장소이기도 하고 이거 극우를 선동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아니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나라를 선택한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하자고 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극우화가 이후에 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 와서 보면 물론 이제 자기 정치적인 자산을 위해서 말 뻥칸을 세게 치는데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사 문제도 지금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독도 문제도 제기하지 말라고 일본 내 언론들이 지금 다카이치한테 훈수를 두고 있어요. 향후에 한일 관계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여기서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네. 외교의 부분에서만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본 자국 내의 정치니까 좀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1박 2일의 일정이잖아요. 내일까지 취재하시잖아요. 네. 네, 건강하게 네네. 좋은 취재 해가 많이 벌써 해서 졌어 뒤에. 그러니까요. 진짜 깜깜해졌네. 네, 지금. 밝았다가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어. 진짜 해가 졌어요. 네, 건강하게 취재 열심히 하셔서 좋은 소식들 많이 가지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조세이 그 탄광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 우리가 조세이 탄광하면 잘 좀 익숙지 않고 옛날 보통 어르신들이나 장생 탄광 이러면 네.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1942년도에 대동아 전쟁이 이제 1940년대부터 이제 굉장히 격화됐단 말이에요. 밑쪽 저 남방 쪽으로 계속 일본이 이제 진출하고 하면서 군수물자를 이제 확충하려다 보니까 탄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채굴하고 생산하는 게 더 사람들을 막 심하게 동원해서 이제 채굴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바로 그게 해안가 벼락 저 언덕 벼랑 쪽에 있는 그 탄광인데 네. 물이 이제 들이닥치고 하면서 한 번에 이제 수몰이 한 180여 명이 됐는데 그 중에 136명인가가 우리 대한민국 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완전히 수몰되고 지금 벌써 이제 1942년도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0년도 그 넘어. 사이에 이제 유해 DNA라도 이제 공동으로 발굴하자. 이제 이게 지금 요번에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탄광
다시 재조명하면서 사도광산 문제도 한번 그렇게 세계사적으로 하면 같이 저희로서는 갔으면 가장 좋겠어요. 좋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꾸 그걸 감추고 싶어 하는 네. 거고 우리는 이건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DNA 일종의 이제 유해라도 모시고 싶은 그쵸. 후손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누군지 신원도 이제 안 맞습니다. 밝혀진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과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저희로서는 베스트죠. 네. 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들은 마땅히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간에는 그런 것들을 거의 이렇게 닫아놓은 거였잖아요. 네. 어쨌든 맞아요. 꺼내기 힘든 의제였고. 외교 방점을 일본하고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관계 개선에만 목적을 둔 것 같이 네. 보여요. 그러니까 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러면 강제로 동원돼서 노역을 했던 부분은 한일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세계적으로 다 같이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판단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때 이제 요라는 떨었지만 전범 배상 뭐 네.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존에 64년에 한 번 했다라는 거를 이제 그랬다 치고 하면서 이제 엉뚱한 결론이 나리고 일종의 그 친일 친미 이런 성향을 이제 강하게 보였지만 실제 실속 지금처럼 이제 실용외교 서로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용외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상훈 기자 연결해서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지금 외교 관련된 문제들은 다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정확한 뭐 다른 내용들이나 소식들은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일까지니까 또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뭐 셔틀 외교의 복원 그리고 한일 간의 현안 관리나 뭐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도 조금은 더 진전되는 조치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경제 민생 분야에서도 뭐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다양한 의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 낼 거라고 네. 보고요.